안녕하세요. 유나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 수술실 CCTV 설치의 확실한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젊은 전문의들이 이제 정말 수술도 할 줄 모르고 그만큼 이제 무능해질 이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들 의사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어느덧 이제 두 달 뒤에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요즘 그래요. 그래, 그 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술실에는 무조건 의무화된다. 개인 병원이든 뭐 종합병원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뭐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 분원 러시의 효과, 뭐 간호법 효과 등등 뭐 이런저런 이제 의학계 이슈들을 이제 제 개똥 철학, 뇌피셜로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 예측이야말로 사실 이제 정말 두 달 뒤니까 제가 제 뇌피셜이 이제 용한지 안 용한지 시험 때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용하고 안 용하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제 뇌피셜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뷰도 있다, 이런 시선으로 현직에 있는 의료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 정도 뭐 의미가 있지 싶은데, 사실 이제 가볍게 찍으려고 해도 이 주제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법이 뭐 나쁜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 충분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실은 수련병원이나 뭐 말 그대로 대학병원 있죠. 전공의 교육을 하는 수련병원만큼은 조금 좀 번외로 조금 다뤄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인 병원이나 이게 대리 수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됐고 뭐 성희롱 이런 것 때문인데,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그런 게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뭐 발생할 수도 있지. 근데 보는 눈이 많고 일단 잘못하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 자존심으로 일하는 그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을 못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병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로컬이었을 거고, 로컬이고, 대부분 특장과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과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말 그대로 뭐, 사람을 살리는 거랑 상관없는 굉장히 마이너한 파트죠. 뭐, 미용이나 이런 쪽이야, 대부분은. 그런데 다 때려잡듯이 이제 무조건 의무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진짜 현업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이 의견 수렴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마녀사냥 하듯이 다 때려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핀셋 교정을 할 수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직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게 다 때려잡는 법이다 보니 그 입법 주체들이 생각하지만 그 현업에서 근무를 아마 해본 적이 없었겠지. 그냥 국민들 대상으로 아예 다 나쁜 놈들이니까 다 때려잡겠습니다. 내가 때려잡겠다. 이렇게 이제 마녀사장 하면 인기 좋아지니까 모양새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현업에서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가 어떻게 터질지를 예상을 못 해봤겠죠. 하고 싶지 않았겠지. 내 할 바 아니지. 몇 년 있다 터질 텐데 풍선 효과는. 그때쯤 되면 뭐 나는 뭐더 더 큰 정치인이 돼 있거나 뭐 내 할 바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일 테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법에 대리수술 없어질 거예요. 당연히 없어지겠지. 없어져야지. 제정신 아닌 거지. 로컬에서 대부분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빨라. 그런 생각 갖고 나온 거야, 대부분은. 예. 뭐 내가 하면 빠른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 누구한테 맡겨? 답답하네. 그냥 빨리빨리 내가 하고 빨리 끝내겠다.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대리수술 하기 싫겠죠. 예, 안 해요. 예. CCTV 설치해. 나 어차피 내가 다 혼자 수술하는데 그게 제일 빠른데.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로컬 병원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선배로서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아닌데, 이 법에 뭐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할 말 없겠지만, 이 법이 어떤 영향을 후배들한테 미칠지는 뭐 알겠죠. 예. 뭐가 문제냐? 수술을 아직 배우지 않은 젊은 친구들은 수술 못 배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설치하면. 뭔 상관이야? 뭐 그 환자 몸을 그러면 실험 안 하겠다는데, 뭐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딱 지나면 수술할 줄 아는 사람, 특히 어려운 수술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가 후퇴하는 거야, 그냥. 그럼 내 자식들은 그런 수술 받으러 미국 가야 돼요. 미국 가면 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더 붙여오겠죠, 수술비에. 어쨌든 문제는 아파도 수술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만 그런 게 유난 떠는 게 아니라 CCTV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대학병원을 가서 내가 좀 중한 질환이라서 아니면 내가 원해서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서 몸을 맡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교수들에 딸려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뭐 수술의 일부분에 그 전공이나 펠로우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수련하는 병원. 안 그러고서는 그 교수가 그렇게 뭐 8시간, 10시간 다 못해요. 예. 만약에 그 교수가 정말 워커홀릭이고, 나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내가 8시간 다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후학이 없는 거예요. 예. 제자가 없어. 그 사람이 갑자기 관두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수술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수술법은 전수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렇게 이제 도제식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왜냐면 어떻게 누구를 믿고 맡겨. 내 밑에서 뭐 예를 들면 대가 밑에서 몇 년을 일해야지 겨우겨우 맡겨주는 상황인데, CCTV가 설치가 딱 되면 이거 맡기겠냐 이거예요. 일단 그런 모양새 자체가 싫은 거야. 이 수술하다가 뭐 손을 바꾼다든가 안 가르쳐 주겠지.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못하는 젊은 친구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학병원 가면 안 돼요. 예. 그냥 대학병원 말고 그냥 개인병원 가요. 로컬 가는 거예요. 개업이. 이게 너무 매정한 얘기 아니냐. 그게 대학병원이에요. 예. 그래야지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아니 누가 처음부터 잘해.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뭐 처음부터 다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스승님이 참관 하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학병원의 역할이에요. 존재의 이유. 근데 CCTV가 설치가 딱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조금 경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교수들이 다 대가들이 나한테 다 내 치료하니까 좋지. 뭐 그거는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인 거고, 젊은 애들이 수술하는 과에 지원을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안 해. 지금도 기회비용 시간 아깝다고. 어차피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4년 전문의 따도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나 안 해. 펠로 1, 2년, 3년 더 해도 그래도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나 안 해. 그런 박봉에 내가 미쳤다고 해. 그런 시국인데 여기다가 CCTV를 대못을 딱 박아버리면 다 돈 벌러 나가지. 미쳤다고.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받냐? 이게 불과 제가 몇 년 전까지 어떻게 보면 했기 때문이야. 예,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나는 수술을 이제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C 설치된 땡큐야. 이 로컬에 있는 사람 다 땡큐야. 내가 봤을 때. 아니 내가 원래부터 내가 했어. 예, 내가 제일 잘해. 그런 자신감 아니면 로컬에 왜 나왔겠어? 술 못하면 못해도 나오겠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얼굴 마담하고 술 잘하는 애 채용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대리 수술은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거는 범법행위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고, 지금 수술 못한 애들이 뭐 배우질 못하고 이러면 그 수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만 남을 거고, 이러면 독점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독점 현상. 무슨 얘기야? 몸값이 엄청 올라가. 난 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한정돼 있어. 점점 올라갈수록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지. 나한테는. 근데 왜 이걸 제가 되게 뭐 착한 척 하는 게 아니야. 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무능해질 거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아니 나 혼자만 먹고 살아? 아니야. 내 애도 있어요. 내 애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네요, 진짜. 어쨌든 그러면 어떤 사람 또 그러겠지. 그러니까 의대 정원들이 늘리라 이거 늘린다고 이게 하겠냐 이거야 얘네들이. 진짜 답답하네. 제가 원래는 대본을 어느 정도 쓰는데 오늘은 술 안 먹었어요. 술 안 먹었는데 대본 안 써요.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동물들도 우리나라 지금 왜 뭐 마찬가지지. 사람도 그렇고 생존이 위협되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종족 번식을 안 해요. 예. 그건 본능이야.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의사 정원을 딱 늘리면 어떻게 되냐? 먹고 살기 딱 치열해지면서 딱 먹고 살 만한 곳으로만 굉장히 생존 경쟁으로
파고들 겁니다. 먹고 살기 쉽지 않으면 절대 기회비용을 안 써요. 기회비용을 왜 써? 나랑 지금 치고받는 경쟁자들이 뭐 몇백 명인데, 몇천 명인데, 3천 명, 뭐 4천 명. 그러면 얘 딱 계산기 딱 두들긴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예, 확률 딱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증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증언해도 됐는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증언도 하고 수술방 CCTV도 설치 딱 되고 이러면 이렇게 딱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이 전공의 지원 안 합니다. 특히 수술하는 거 어렵겠죠. 물론 이제 뭐 인기과들은 그 와중에 굉장히 치열해지겠지만 결국에는 필수과 붕괴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아팠을 때 진료를 내 몸을 맡기거나 내 가족의 몸을 맡기는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질 거고 뭐 그 와중에 그런 사람들 기존에 수술을 하던 사람들은 수요 공급이 깨지니까 굉장히 좋겠지만 의사들이 뭐 대부분은 그런 양아치들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들은 본인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벌어질지 다 이게 예상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술방 CCTV가 저도 관심 없었지. 뭐 몰라 입법을 하든 말든 뭐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 꽁냥꽁냥 해가지고 뭐 어떤 거는 거부권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입법하고 막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딜을 통해서 하는 거야. 예, 그게 의견 수렴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봤을 때 그나마 해결책은 뭐냐? 대학병원을 최소한 제가 오늘 그래서 찍고 싶은 게 뭐야? 아까 제가 CCTV 로컬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나온 지 이제 1년 좀 넘었죠. 로컬에 있는 사람들 다 찬성해. 예, 다 찬성이겠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점점 적어질 거라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땡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 뭐냐? 대학병원에 몸을 맡기려면 대학병원에 내가 가서 수술을 받겠다 하면 CCTV 설치되겠지. 전공의 또는 펠로우 어쨌든 그 내가 믿고 가는 대가 교수의 제자가 수술의 어느 일정 부분을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고 납득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대학병원의 수련에 대해서 뭐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 그러기엔 늦었어. 예. 그러기엔 2달밖에 안 남았고 그렇게 총대를 메고 뭐 법을 법령을 시행령을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예. 이미 그러기엔 끝났고 알고 가시라고요. CCTV 녹화가 되더라도 지금 있는 현직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 전공의, 펠로우들이 뭐 급하면 일시적으로 뭐 손을 바꿀 대학병원만큼, 수련병원만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로컬에인데 수련병원에 탈을 쓰고 있는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수련을 하는 건지, 연구를 하는 건지. 이도 저도 아닌데 막 대충 이렇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대학병원에서 내 몸을 정말 유명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그러면 대학병원이라면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를 위해서 그 대가의 제자들의 콜라보죠. 말 그대로. 같이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납득해야 된다. 그게 싫으면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라. 어쩔 수 없다. 욕을 많이 먹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충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 대충 떠드는 것 같아요. 대충 뭐 수련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술을 잘한다. 난 잘하니까 관심 없지. 뭐 그냥 안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정도고 제가 봤을 때 이걸 보시고 있을 제 유튜브 대부분이 이제 젊은 의사들, 뭐 의대생들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예.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조금 이게 공론화가 되면 좋겠다. 대학병원의 그런 대리 수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수술의 기회가 적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계만 의학만 무능해질 뿐이다. 끝. 너무 욕하지 마시고 댓글에 알고 욕하시면 좋은데 그냥 무대뽀로 욕하지 마시고 이런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악플을 많이 받기 시작한 후로 댓글을 달지 않아요. 예. 어쨌든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